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그 기혈정 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풀어서 이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몸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큰 개념 안에 이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제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몸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양의학처럼 이렇게 분석적으로 잘라서 보는 방법도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동양 쪽 사고는 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분석적으로 잘라서 보는데, 저는 이제 같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동양적 사고는 이제 풀어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풀어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하나하나를 이제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가 요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지금 사람들이 이제 가장 건강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좋다는 것도 많고, 이제 식이요법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이어트 방법도 많고, 그런데 다 이제 일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원리를 이제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먹는 데는 그거에 어떤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거고, 또 먹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죠.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이제 먹는 게 본능 중에 하나니까, 이제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사실 먹는 것 자체가 그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배워서 먹는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진리 쪽에서 보면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에 우리 이제 생명들, 특히 인간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제 문화적인 그런 문명적인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많이 그 길들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만큼 그 길들여진 그 동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야생적인 그 기질이 많이 그래도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그게 많이 이제 거의 도태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과학이 발달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명 중에서는 이제 그 야생성을 갖고 사는 그런 생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간처럼 이제 길들여진 그 길짐승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이렇게 가축화한 동물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이제 개라든가, 안 그러면 이제 뭐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생명들이 먹는 방식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들은 그냥 스스로 먹어야죠, 그죠? 스스로 먹어야 되고, 그 먹는 데는 게 그러니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죠.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방법이 단순하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으니까, 그렇죠?
또 먹는 거가 또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또 대비하기 위한 또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또 몸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이나 이제 길짐승들은 이제 먹는 게 그래도 이제 확보가 돼 있잖아요. 사람은 지금은 거의 이제 몇몇 이제 나라를 빼놓고는 거의 이제 먹는 거를 이제 못 먹어서 이렇게 생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어졌거든요. 뭐 아직도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제 뭐 거의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길짐승들은 이제 길들이는 이제 사람이 이제 제공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면은 그 밥을 우리가 제공을 하니까 야생하고는 또 틀리죠. 야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찾아 먹어야 되니까 그 본능적으로 먹는 방법이 이제 배워 있죠. 근데 길짐승 역시 이제 그런 게 남아 있지만 그 음식의 그 메뉴가 이제 인간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거죠. 인간이 뭐 개 사료 같으면 개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이제 인간한테 있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역시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못 먹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먹는 게 이제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에 대한 선택권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그냥 뭐 그 먹는 게 단순했으니까, 그죠? 뭐가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따질 그런 그 여유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인간도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이제 수렵이나 이런 걸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는 이제 충분히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에는 이제 못 먹으니까 이제 저장하는 방식도 이제 생겼고 여러 가지 이제 문명이 이제 발전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옛날하고 틀린 게 이제 농업도 기계화됐기 때문에 대량으로 재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저장 방법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장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질 때도 먹을 수 있게끔 이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동 수당도 교통이 발달돼 갖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에는 옛날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식이요법이 사실은 이제 본능적인 면에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본능적으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요즘에도 보니까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탄고지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유행했던 뭐 황제 다이어트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많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근본 이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죠. 원리가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런 다이어트나 그 식이요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살을 빼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건강을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식이요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먹는 거의 그 원칙은 지금 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이제 못 먹어서 병이 생겼으니까 어떤 소식이라는 거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어떤 거라든지 보면은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소화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식이요법의 가장의 근본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소식이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건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요법을 저는 이제 정신요법하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이죠. 우리가 이제 먹는 거.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운동요법은 이제 여기에 속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공기를 이제 많이 먹게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제 산소를 우리는 이제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요법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먹는 이제 식이요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요법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먹는 거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뇌로 먹는 게 이제 빛과 소리라는 건데 눈과 귀로 먹는 건데 그게 이제 말과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인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과 글이라는 거는 인간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빛 자체를 보고 그다음에 소리 자체를 듣는 것뿐이지 거기에 어떤 그 개념을 만들어서 언어를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죠. 근데 인간은 거기를 이제 개념화 시켜서 언어를 내는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뇌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의 모든 이제 질병들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도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 언어가 다양하게 발전됐고 그 언어 속에 있는 정보들이 또 수가 굉장히 팽창됐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정보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뇌 그 정보들이 입력됨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좋게도 사용이 되지만 이제 나쁘게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스트레스를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이제 건강에 이제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표 안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전체적인 그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이제 조금은 이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또 지루한 감도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튼 이제 길게는 제가 안 하고 한 30분 정도씩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하여튼 이제 처음 요걸 풀어가는 시간이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음식에 관한 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 표는 제가 자주 그릴 거고 이 개념이 이제 들어와 있어야지만은 제가 전하는 이제 건강법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기혈이라는 이제 얘기는 많이 있잖아. 그래서 기혈 순환의 원리라고 제가 쳤는데 조금 이제 그 독특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정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기혈점 순환의 원리라고 앞으로는 이제 바꿔보려고 그래요. 기혈 순환이라는 건 너무 많으니까 뭐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큰 뜻은 없어요. 이름만 그냥 하나 추가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기혈도 순환을 하지만 정도 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도 이제 바꿔 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생명체라는 거는 이제 그 세포를 바꿔 끼는 능력에 따라서 건강과 그 다음에 장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세포가 바꿔 끼는 과정이 잘못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가 변질되고 변형되고 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해서 에너지 대사가 느려지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기혈성의 그 순환도 결국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런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그 개념의 틀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제 흔히들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깨달을 때 눈을 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눈을 뜨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제 감겨진 사람이 봉사잖아요. 그러면 봉사한테 눈 뜬 상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뜨면 이제 이게 색깔이 검은색이다, 무슨 빨간색이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뜨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색깔을 설명해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뭐냐면은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그 눈 뜬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물론 이제 눈 뜬 사람이 얘기해 줄 수도 있죠. 눈 뜨지 않은 사람한테. 근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죠? 눈 뜬 사람은 보이지만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근데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눈 뜨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더 넘어서 눈 뜨지 않은 사람이 눈 뜬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치 자기가 눈 뜬 사람처럼 다른 눈 뜨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자기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전달해도 다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지금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정보를 내가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을 뜨면 되죠. 내가 눈을 뜨면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게 검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빨간색도 구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는 방법을 이제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눈을 뜨라는 거죠. 그럼 눈을 뜨기 위해서 결국은 눈이 그거를 보려면 눈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건강이라고요. 그죠? 그럼 내가 어때까지 내 없던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몸의 세포들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눈을 뜨라 그래서 금방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눈 뜰 사람이 눈 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야지 눈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구전 옛날 얘기에 심청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눈 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청전이라는 게 그게 심청이를 위한 그 심청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심봉사가 주인공이에요. 사실은 심학수라 그러던가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잊어버렸지만 그 심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걸 얻는다는 건 그건 도둑놈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기 위해서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딸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양미 300선에 팔잖아요, 그죠? 심청이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눈을 뜨는데 그 정성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심청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그 효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몸을 파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신봉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떤 진리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거를 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틀려져요. 근데 저도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는 심청전의 입장에서 봤죠. 심청이가 주인공으로 봤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심청전의 그 내용은 심청이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전한 거는 결국은 깨닫는 그 신봉사를 알아보려는 그 뜻이 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때까지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저 역시도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이제 심청이가 효녀라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알죠.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심청전의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청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신봉사가 주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에 하고 많은 그 성 중에서 왜 심자를 갖다가 썼겠어요. 그 성을, 그죠? 그렇잖아.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가장 많은 그 성이 김씨인데 왜 김학수라고 안 하고 심학수라고 이렇게 써요, 그죠? 그거는 마음심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마음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깨닫는 데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잊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도 결국은 이 마음자리 하나를 이제 찾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 봉사들이 보이지 않는 색깔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요법 역시 우리가 본래는 그런 게 없이 그 이제 뇌에 세뇌된 그런 정보가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먹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시대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선택권이 너무 많아져서 선택권이 딱 하나뿐이 없다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데 하나뿐이 없다면 그걸 사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뭐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종류가 많고 뭐 모든 물건이 종류가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식이요법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노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방송이나 뭐 모든 그 언론 매체나 무슨 홍보체를 통해서 들은 거는 너무나 많아요, 정보가죠. 뭐가 몸에 좋다, 뭐가 뭐 몸에 나쁘다,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뭘 해라, 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시간조차가 없어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이 그 불행한 거는 뭐냐면은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뇌에, 그죠? 근데 이 정보가 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정보라는 거죠. 다 들은 거죠. 아르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는 거는 많은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쳐서 행동을 하려면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에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 만나다 보면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99%가 건강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뭐 여기 제가 사는데 이제 요 지리사 화엄사 밑에 그 구례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려는 이제 거는 이제 건강적인 사업이죠. 이 좋은 그래도 이제 공기 좋고 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건강을 어떤 그 실행하는 이제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 같은 거를 저는 이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게 그냥 2년 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일로 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환자 만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숙명적으로 제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데, 그리고 저는 이거를 뭐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체험적으로 배운 게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체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더 확실한 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하기에는 좀 아까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내가 또 죽을 때까지 또 저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건강법도 또 만날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 주장은.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런 대로 뭐 완성도 있고 미완성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완성이라는 건 없죠, 사실은. 뭐 끝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새로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얻게 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건강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도움도 될 거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 숙명적인 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재 입장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환자 만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자들 만나게 되면은 일단 대화가 어려워요. 이제 개념이 틀리니까 저하고 사고방식이 틀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이끌어 가려면 저의 사고방식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 거는 맞고 네 거는 틀리다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럼 독설이 된다고요. 그죠? 그게 지나치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절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절대적인 사람으로 군립하게 되면은, 뭐, 사람을 부려먹긴 편하겠죠. 그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저 자신이 타락할 수 있는 제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시중에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죠. 이제 종교도 그렇고 또 종교와 흡사한 그런 이제 어떤 수련 단체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죠. 결국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신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무 분란도 생기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돈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돈 때문에 싸우고 또 다음에 서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또 그게 또 파벌이 세워서 헤어지게 되고 또 없어지게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 또 만들어 보면 또 어떤 단체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패단을 아니까 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제가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어떤 절대화나 신격화 되는 거는 절대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이 되는 게 결국은 나부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건강 방법을 전하지만 이 방법들이 결국은 내가 하는 방법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면서 전하니까는 신뢰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말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를 또 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냐 틀리냐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자신이 그 말하는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자기 체험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말만 들어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같이.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은 굉장히 타락을 했잖아요.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매일 그 99% 뉴스는 결국은 나쁜 뉴스 아니에요. 그죠? 사람 간의 갈등, 사람을 죽이고 뭐 나쁜 짓 한 거 뭐 이런 것들만 다 나오잖아요. 지금 신문, 방송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정보를 뇌에 입력하고 산다는 거는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를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인간 사이에 불신을 이제 만드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몸의 건강에도 큰 해를 이제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이 바른 건강으로 그다음에 장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제라고 보여. 약 먹고 뭐 하고 뭐 좋은 거 다 하고 이른다 그래서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밥을 먹죠. 그죠? 어떤 동물들도 다 밥을 먹는 그 동물의 밥이죠. 그죠? 우리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어요. 그죠?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뭐 있죠. 건강 보조식품. 그러니까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약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호품 같은 거 있죠. 기호품. 이거는 이제 뭐 술이나 이제 담배나 커피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음식이라고 보면 돼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죠? 그럼 우리가 보통은 옛날에는 이제 뭐 약을 먹어도 이제 화학약을 안 먹었겠죠, 그죠? 자연에 나는 이제 풀이나 뭐 이런 거, 뭐 광물성이나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를 자연에 있는 약을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약들을 이제 많이 먹죠.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옛날 우리 그 조상들이 먹던 약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그 계량화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들어서 무슨 비타민이니 뭐 미네랄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시중에 많잖아요. 이 시장도 굉장히 크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술이나 커피라는 것도 결국은 술도 결국은 하나의 이제 음식인데 일장일단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음식 얘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이제 다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제 주장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만 먹으려는 거죠. 이것만 먹으래.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다 이것만 먹거든요. 야생적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먹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밥에는 밥하고 반찬이 있죠. 반찬이.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밥이라는 건 쌀을 먹죠.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밀을 먹고 뭐 다른 걸 먹지만 우리는 겨우 이제 거의가 이제 그 뭘 먹냐면 이제 쌀을 먹죠. 쌀이 주식이죠. 근데 지금은 이 쌀이 소비가 이제 줄어들었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먹는 이제 이 밥 위에 모든 이제 뭐 간식으로 먹는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밥보다는 약을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죠?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이제 보면은 밥 먹고 꼭 약을 먹더라고요. 그죠? 그럼 약을 요만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매달씩 뭐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약이라는 거는 먹을 필요도 없고, 또 먹어서 득이 된다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약의 내성이 생겨요. 약에 의해서 몸이 컨트롤되는 그런 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몸에 그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적으로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안 먹게 되면은 불안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약을 모르고 안 먹었어. 그러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는 정신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거는 당연하죠. 결국은 뭐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도 먹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가 지났죠.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몸에 좋은 걸 먹을까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먹는 방법들이 이제 시중에 많이 이제 소개가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본론은 또 못 들어갔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저장이 되고, 이동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큰 대략적인 것만을 우리가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